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과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를 통해 제기된 예상 갑질 논란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닐 것이다. 정 전 장관의 주장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처 예산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공적 윤리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여당은 사과와 소명이 있었고 예산도 복원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그런 태도를 보인 인물이 과연 장관으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에 앞서 깊은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논란을 안고 가는 인사를 선택한 셈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청문회를 통해 이미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선택이 향후 정부의 개혁 동력과 도덕적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물론 대통령은 능력 중심, 실무 중심 인사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을 중시하겠다는 대통령이 보좌진의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깊게 살피지 않는가 하는 대통령의 선택의 의문부호는 계속될 것이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대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국방업무 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에 기소했고 이어 군사작전 외압 의혹까지 포괄하는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와 실행 구도를 중심으로 윤석열이 군 관계자의 작전권을 침해하고 민간 통제를 무력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당시 드론사령부 지휘관이었던 김용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병행됐다. 특검은 내란 음모 혐의는 아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의 강도와 방향성은 내란 기도 정황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측이 모든 조사에 불응하며 조사 장소, 방법,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은 특검의 강제 구인 논란으로 번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상 수혜 착용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윤석열도 사복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되어 유출자에게 7월 25일 출석을 통보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사전 개헌 문건 인지 및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위증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대접근실 CCTV와 회의록 등을 토대로 일부 국무위원이 사전에 문건을 열람한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상 조율된 진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내부 검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의 성패는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의 진술 확보 여부, 군사기록 대통령 기록물 등 물증 확보 정도에 달려있으며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형 불법 동원의 최종점 수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내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거짓된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부당한 희생은 이제 그만두고 책임이 있다면 자신에게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역사가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혀줄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적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논박할 가치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찌질하다, 센 척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용우 의원은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정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이 주장하는 무고한 공직자들의 희생에 대해 그 책임은 바로 윤석열 본인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이는 윤석열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니 믿었던 측근들이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양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환길 블랙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자신을 중심으로 우파의 갯달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하며 당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전 씨는 수십만의 평당원을 모아 우파 갯달을 만들겠다는 발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친윤계는 전환길도 당의 자산이라며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혁신위 측은 당원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출당 및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당에 조사를 지시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당원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원칙에 따라 출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환길 씨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의 통합과 쇄신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며 당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당내 혁신 흐름을 주도하려는 두 인물 간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회동 직후 당 쇄신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현재 당이 처한 혼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지를 간결하게 드러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최근 전환길 블랙홀을 경계하며 당권 경쟁에 특정 극단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같은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차기 당권 구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등 주요 인사들의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당내 세력 재편과 노선 경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안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이 손을 잡을 경우 중도개혁 보수 세력의 재결집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전당대회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7월 22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 관저를 찾았던 이른바 탄핵 반대 45인에 대해 국민의힘을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직격하며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자, 정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을 외치는 인물들이야말로 당을 좀먹는 존재라며 이들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탈당 공고를 넘어 당 윤리위와 인적쇄신위를 가동해 정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검토 문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를 옹호하는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보수 혁신을 촉구하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함께 제시하며 TK 민심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와 결별할 마지막 기회라며 필요하다면 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인적쇄신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군정 종교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사고 은폐를 넘어서 최고위 권력층의 조직적 개입과 진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특검은 최상병 수사 초기 국방부의 개입 정황에 주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연모 소령에 대해 허위사실 기재와 부당한 구속 시도 혐의로 국방부에 재이첩을 요청했다. 또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 이후 외압에 따라 혐의자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발신 기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여기서 나아가 개신교계 인사들과의 연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등이 사건 관련 로비에 개입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영훈 목사는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이상 향후 추가 소환이나 조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사, 정치, 종교 권력이 맞물려 작동한 구조적 외압 시스템을 파헤치고자 한다. 단순한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권력의 왜곡과 진실, 은폐 구조를 드러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나아가 윤 전 대통령까지 형사적 책임 선상에 오를 수 있을지가 이번 특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면서 수사는 정점 국면에 돌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7월 29일, 김건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각각 통보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 정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등과 관련된 주가 조작, 통일교 및 종교계 인사를 통한 청탁, 고가 선물 수수, 공천 연계의 개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복수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출범 19일 만에 윤석열 부부를 소환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건의 정점으로 향하는 핵심 수사 단계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하며 캄보디아 ODA 사업에서 불투명한 민간 청탁 정황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시에 카카오 모빌리티 류궁선 대표 등 집사 게이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치도 예고하며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며 김건희 역시 한 차례 출석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권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검 수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엄청난 정치적 상징성을 띈다. 관건은 두 사람의 소환에 실제로 응할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될지 여부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이미 수년간 제기되어 온 의혹인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어떤 법적 결론이 내려질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한 기소 여부 판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검의 규결이 한국 사법 정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국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이른바 홀 패키지 딜 최종 협상에 나섰다. 이는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남은 열흘여의 시한을 앞두고 급히 마련된 외교 담판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투자, 구매, 공급망, 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 패키지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상안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방미에서 실무 협상을 마무리한 뒤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최종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위 실장에 이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 등 핵심 경제외교 라인도 순차적으로 방미할 예정이며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민간 특사로 투입돼 기업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재계와의 접촉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한미 22 고위급 협의체 복원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올 패키지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 구매된 2022년 6월 24일자 영수증을 통일교 본부에서 확보했다. 이 영수증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교단 내부에서 작성된 구매 기한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으며 회계 처리 명목도 성교용 물품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검은 이 시점이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측과 취임식 초청 문제 또는 캄보디아 ODA 관련 청탁 접촉을 시도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사용이 아닌 교단 차원의 선물 공여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2022년 7월 29일 압구정 갤러리아 내 그래프 매장에서 결제된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역시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영수증은 샤넬 백대와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 문서와 함께 보관돼 있었으며 윤 전 세계본부장이 주변인에게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이 두 건의 고가 영수증은 통일교가 김건희를 상대로 실제 고가의 청탁성 물품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검은 이를 기반으로 공적 청탁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해당 아이폰이 비밀번호와 안면인식 페이스 아이디 이중 잠금이 설정돼 있어 포렌식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측은 윤석열 측에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으나 제공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분석 착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보안 수준이 매우 높으며 특히 최신 모델일수록 물리적 접근만으로는 데이터 추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생체인식까지 이중으로 설정돼 있다면 제조사인 애플의 협조 없이는 강제 해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 휴대전화가 단순한 개인 기기가 아니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 특히 윤석열 이 보고받은 직후 경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통신 기록이나 메시지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특검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실패할 경우 수사가 난항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측이 향후 법원에 압수물 환불을 청구할 경우 특검은 기기 내용을 열람조차 하지 못한 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해 일본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치렀다. 기존 25%였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내어준 것도 만만찮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미국산 쌀쇠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부품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디지털세 유예 등 구체적인 조건을 수용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은 일본 내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었고 자동차 산업 역시 자국 제조업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조정 성격의 합의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필요하다면 트럼프와 직접 회담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관세 협상의 모범 사례로 삼고 있다.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에 나섰으며 미국은 각국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8월 1일부터 25% 관세 적용을 예고받은 가운데 오는 8월 31일 열릴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에 제시할 카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의 협상에 만족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잦은 사퇴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확산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 후보자에게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는 지명 30일 만이자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특히 여성계와 시민사회 내부에서조차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여론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원 신분이라는 보호막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 여론도 강 후보자의 거취에 비판적 시각이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당을 위해 낫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번 건은 인사 문제를 넘어 국회 내 보좌진들의 처우에 대해 노동 환경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몸을 던져 국회 진입을 막았던 그들이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의 동료이자 그들 역시 주권자의 공복이다. 존중받아야 한다. 김건희와 통일교 간 연계 의혹이 특검의 물증 확보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 전 세계본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필 수첩을 확보했는데 해당 수첩에는 단순한 일정이나 메모를 넘어선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수첩에는 김건희라는 이름과 함께 통화 일시, 대화 내용 유지, 그리고 통화 후 교단 내부 지시 사항까지 기재돼 있었다. 내용 중에는 김건희 통화 완료, ODA 요청 전달, 기다려보라, 응답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접촉 시도가 아닌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이 수첩이 단독 작성된 개인 메모가 아니라 교단 내부의 대외 청탁 실무를 관리한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수첩에는 통화 상대방이 김 여사 본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맥락과 함께 YTN 인수, UN 제휴사무국 유치, 개발 원조 ODA 지원 등 구체적인 민원 성격의 요구가 병기돼 있었다.
이는 통일교가 단순히 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한 청탁을 넘어 국가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 수첩은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를 잇는 가장 구체적이고 유력한 물증으로 특검은 필적 감정, 작성 시점, 연관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진위와 실현 가능성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줄줄이 정지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반면 이 사건들과 연루된 일부 공범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진성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무기한 연기된 반면 대장동 대북 송금법과 사건 관련자들은 법정에 계속 출석 중이다. 핵심 피의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 갈린다는 평가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와 남욱은 건강 및 생계 문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으나 법원은 유동규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동규는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력과 신체, 특징 등을 조롱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찰은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한 반면 김만배에게는 12년, 정영학에게는 10년을 구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정영학은 검찰의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유도를 비판하며 증언을 번복한 이후 더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위급 검찰 인사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된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대거 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임을 공식 통보했다. 인사 대상자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황병주 대전고검장 등 특수공안통 출신 검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며 주요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들이다.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인 전모곤, 기조부장, 김태은, 공공수사부장, 정의도, 공판송무부장 등도 인사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통보 직후 상당수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뇌부의 성향을 완전히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사법연수원 3133기 출신 중 30여 명에 대한 검증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 원칙으로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학교의 균형, 여성 검사장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7월 25일, 시행은 7월 29일로 예상된다.